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법정지상권 중에서도 그 땅 위에 컨테이너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을 때 과연 이럴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언제 문제가 많이 되냐면 경매로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낙찰받은 땅 위에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경우에 또 인정이 될 경우에 내가 철거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땅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 이제 경매 받기 전에 과연 이 경매 대상이 된 땅 위에 있는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법정지상권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뭐 법적 지상권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는데 법적이 아니고 법이 정하다. 법이 정한 지상권입니다. 법이 정했는데 그럼 법이 정한 거는 뭐 정한 거니까 지상권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땅 지자의 이제 윗상자입니다. 땅 위에 있는 권리예요. 땅 위에 있는 권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임차권도 있고 뭐 소유권도 땅 위에 권리인데, 이 법에서 정한 지상권은 뭐냐면 그 땅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내 땅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 땅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땅 소유만 하면 돼요. 이용하라고 주고 이용료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임차를 줄 수도 있지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빌리는 사람이 훨씬 더 이제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권리를 세게 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어쨌든 그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제가 빌린다. 그럼 건물도 짓고 아니면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상권인데, 법정 지상권은 법으로 정한 지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상권은 땅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 지상권 설정해 주세요 하면 이제 뭐 이용료 주고 등기까지 해가지고 지상권자가 되는 건데, 법정 지상권은 그런 합의 같은 게 없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대로 그냥 지상권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을 낙찰받을 때 일정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 버리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나대지 상태로 빌려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누군가 제3자가 거기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버리게 되면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법으로 정하긴 정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배타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소유권자는 땅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 성립됐을 때예요. 어떤 땅이 있을 때 일단 건물이 있어요.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이제 이미 저당권이 성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건물에 성립돼 있을 당시에, 땅의 저당권이 이미 성립된 당시에 건물이 이미 있고요. 그게 이제 저당권 실행이나 경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바뀌게 된 경우, 그러니까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된 경우입니다. 원래 건물이 있었는데 땅의 저당권도 있었고 그게 실행돼 가지고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게 된 경우에는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갖기 때문에 건물 철거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지상권자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떨 때 문제가 많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땅하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땅 100평에 건물 뭐 건폐율 50% 해가지고 용적률 300% 해가지고 150평짜리 뭐 연면적 150평짜리 건물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모자라가지고 돈이 좀 필요해서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뭐 빌렸다고 해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이 이제 저당권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못 갚았어요. 그 돈 현금도 없어. 그러면 은행이 이제 땅에 대해서 건물 경매를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 실행한 경매에 따라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미 제가 건물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왜냐면 땅만 담보로 잡았으니까 땅은 제 거잖아요, 여전히. 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땅은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땅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건물을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그 땅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땅을 낙찰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 아는 사람은 응찰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땅의 가치가 거의 없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저당권에 법정지상권이 있고,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에 안 나와 있어도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는데 뭐 경매 기타, 뭐 매매 기타 사이로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그 땅에 대해서 지상권을 획득한다는 이제 판례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당권에 기한 법정지상권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땅을 사람 안 하니까 잘 안 팔리겠죠. 산다고 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겠죠. 왜냐하면 땅을 낙찰받는 사람은 난 땅 받아가지고 이제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시키고 내가 써야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게 돼요.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지상권이 뭔지 아셨고 법정지상권이 뭔지 아셨고 저당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땅에 원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그 비닐하우스 소유자, 컨테이너 소유자가 그 땅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공작물, 땅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고 하거든요. 공작물이 뭐냐면 공을 들여서 만든 물건 다만 땅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건데 비닐하우스하고 컨테이너는 좀 애매하죠. 이 컨테이너는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가면 옮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 같은 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러 개 한 다음에 이제 비닐로 쭉 연결시켜가지고 덮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거 쑥 빼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또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죠. 왜냐면 땅에서 박아가지고 이제 바람 날려도 웬만한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고 하는 거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제 뭐라고 했냐, 확 떨어지게 말하지 않았지만 일단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해요. 다만 뭐 고가의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뭐 제가 말한 그냥 비닐 해가지고 쇠파이프 몇 개 꽂아놓은 게 아니라 기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도 뿌려주고 뭐 광량도 조절하고 이런 고가의 투자를 하고 이제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는 정차 법정지상권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비닐하우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제 그 건축법상 인정될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요, 뭐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컨테이너는 딱 붙어 있는데 이제 그냥 누가 봐도 상식에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밀고 슉슉 밀고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이쪽에다가 컨테이너 한번 놔뒀다가 막 한 달 후쯤에 옮겨가지고 저쪽에 또 옮겼다가 또 한 두 달 후쯤에 다른 공사 현장 옮겼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토지 정착물이 아니라고 보는데, 건물처럼 박아가지고 한번 1년, 2년, 3년씩 쭉 있고 이제 옮기지도 않고 빼기도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거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봐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떤 땅에 경매가 나왔을 때 그 땅을 이제 응찰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비닐하우스가 있는지 컨테이너가 있는지를 봤을 때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이면 그냥 낙찰 받는 게 맞겠죠. 낙찰 받아가지고 용도소송에서 이제 밀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비닐하우스여도 되는데 다만 고가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좀 봐야 되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옮겨와가지고 왔는지, 사람들이 사는지, 계속 오래 있었는지 좀 봐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경매를 하기 전에 아니면 뭐 땅을 사기 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안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건축물 관련 건설 관련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